그래서 류회의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까 미국 대표가 이러한 특화의 당시 실시라는 제안은 연구 개발의 의욕을 저해하고 인간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나쁜 제안이니까 빨리 처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반론을 제기했냐면 미국 대표의 내가 존경하는 미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나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특별하고 예외적인 문제에 대한 미국 대표단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미국 대표단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합의가 도출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주고 공감을 표명하면서 내 입장을 적절히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모두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사용하는 전기,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낸 제품과 에너지와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책임은 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더니 비용이. 그러면 정부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오죠?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그 세금은 누가 낼까요? 납세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돈이 누구한테 나와요? 우리 모두한테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럼 정부가 온실가스 상수증에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 돈은 사실 우리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럼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럼 돈이 더 들어가요. 원가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제품 가격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 제품 가격을 더 높이면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우리가 결국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돈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지불할 우리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이런 온실가스 감축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지지하고 거기다 세금을 내고 찬성을 해주면 정부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 가격을 올리면 우리 월급도 굉장히 적은데 우리 월급이 더 줄어들지 않냐. 그럼 전기 가격 올리거나 또 에너지 가격을 올리거나 또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거는 우리가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아라 라고 반대를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올릴 수가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기업인데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물건을 만들어서 원가가 더 들어갔는데 그래서 더 비싼 제품을 시장에 내놨는데 우리가 안 사주면은 기업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러한 탄소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주고 더 비싼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런 사업을 적극 지지해주고 우리가 세금을 잘 내주고 또는 그런 정부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지해주면 정부가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냐면 나부터 이산화탄소 가격을 지불하겠다 하면 나는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학생들부터 시민들부터 전기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내고 더 높은 전기 가격을 내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녹색 전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술 혁신도 더 촉진되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도요. 표결은 잘 안 합니다. 유엔도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 간의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죠. 이 민주사회에서의 협상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협상이란 말 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조금 거기에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협상이 보다 더 잘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사회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보다 더 서로에게 쉬운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협상을 우리는 흔히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지거나 이기거나 또는 승패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흔히 갖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보거나 또는 국제 협상장에서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떨 때 협상이 진행이 잘 되냐 하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고 상대방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서로 인식할 때 서로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협상이 잘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협상을 많이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것을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포지티브섬 게임, 서로 간에 손해냐 이익이냐라는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서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협상을 시작할 때 항상 벌써 이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고정관념에서 뭔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또는 이 정보가 정확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뒷받침하는 그 지식이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협상을 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집단 논리라는 게 있어요. 꼭 개인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 안의 그룹의 대표가 서로 간에 그룹끼리 협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단의 논리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정당화하는 거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맞고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입장과 집단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면 협상의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이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선, 보다 더 좋은 이런 것이 공동선은 없을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그러한 그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논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공동선을 추구하고 합의를 도달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